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방식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암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암 관련 카페가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카페에서 같은 한의분들과 공유하고 치료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암카페나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게 되는 질문들 중심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윤주 원장님 나와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CS한의학병원 정윤주 원장입니다. 투병 중인 환자나 가족들 모두 암과 관련된 궁금증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암 관련 카페 등 무수한 질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항암 치료 중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구내염이 심한데 원인이 뭔가요? 하는 항암 치료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두경부 암처럼 방사선 치료 이후 직접적으로 구강 내 점막 손상이 심해져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항암제는 암세포 특징인 빠른 성장을 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상세포 또한 암세포와 같이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항암 화학요법 시 암세포보다는 덜하지만 정상세포도 함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입안이나 식도, 위, 장, 항문의 점막세포 또한 이런 이유로 손상을 받게 돼요. 구강점막이 염증을 일으키면 구내염이 생기게 되고요. 위장의 점막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어 기능이 저하게 되면 소화불량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체력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암과의 전쟁에서 소화기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위암 환자와 같이 식사하거나 식기를 같이 쓰면 암이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 질문이 조금 의외였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암 환자분들 가족이나 간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명확히 답변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맞대고 있거나 접촉을 통해 옮겨지는 것이 아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암 환자와 그릇이나 컵을 같이 쓰는 등의 일상생활을 통해 암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위암이 옮긴다는 것은 아마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에 대한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은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감염이 위암 발병에 독립적으로 관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은 10명 중 6명, 여성은 10명 중 5명이 감염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암에 걸린 것은 아니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험 환자의 40에서 60%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양성으로 나오므로 이 균의 감염자는 위암의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이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의 전염을 막는 취지에서 음식을 한 그릇에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어린이에게 부모가 음식을 씹어서 먹이거나 술잔 돌리기 등의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암은 전염되지 않는다. 단, 위암의 일부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막기 위한 식생활 개선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간암인데요. 간암의 경우도 간암 자체가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염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죠. 간염 바이러스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간암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간암 자체가 전염된다고 한 단계 건너뛰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간염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면도기나 칫솔을 나누어 쓰는 일, 부적절한 성생활, 또 주사 바늘의 반복 사용 등은 피하셔야 하시고요. 하지만 흔히 하는 오해처럼 일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환자 친구를 같이 쓴다거나 신체를 접촉하거나 식기를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암은 결코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옮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유방암도 유전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암과 유전과의 상관관계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도 발암물질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즉
즉 외부 영향과 유전적인 요인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 정도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영화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인데요. 네. 암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브로카1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2014년 유방암 예방을 위해 양측 유방과 난소를 모두 절제했다고 고백했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암과 유전자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은 보통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례와 같이 특정 인종, 즉 이슈케나지 유대인의 경우는 82명 중에 1명으로 꽤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그 어머니가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56세에 사망한 가족력이 있기도 합니다. 어머니나 자매 어느 한쪽에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약 2~3배, 그리고 어머니와 자매 모두가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는 약 8배에서 12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액체 성금 등 정기적인 검진과 면역치료 등으로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 저도 유방암의 유전적인 위험군이어서 액체 생검을 하고 미리미리 예방 관리를 하고 있는 1인이기도 합니다.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또 예방 관리도 적절하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대장암 환자인데요. 항암 치료 후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해요. 왜 그런가요? 자, 이런 질문이네요. 네. 아마도 호소하는 증상 중 일부는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나서 손발이 저리는 경우를 급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고, 대개는 주사를 맞은 후 수일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주사 횟수가 8, 9회를 지나면서부터는 이러한 증상이 누적이 되면서 항암제를 맞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점점 손발이 저리고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진행하게 되면 만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이 되죠. 이러한 만성 말초신경병증은 항암제로 인해 말초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유축이 되고 신경세포끼리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신경세포가 스스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만성 말초신경병증은 항암 화학치료가 누적될수록 그 증상이 심해져서 12번의 화학치료가 끝난 시점엔 거의 90% 이상 환자들이 손발저림, 통증, 손 발바닥에 무감각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증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약침 치료나 글루타치온 주사,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방면역요법과 한방면역요법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양방면역요법은 약물이나 주사치료,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요법 등 기계를 이용한 치료 등에 해당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주파 온열기의 경우 0.46MHz 고주파로 강한 심부열을 발생시켜 암 발생 원발 부위 또는 전이 부위 심부까지 투과시켜 정상세포에 비해 열에 약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게 됩니다. 또한 체내 강력한 면역물질인 사이모신 알파1, 미술토, 고농도 비타민 C6법, 체내 무기질인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등을 주사하거나 경구 투여하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방면역요법은 종양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면역세포들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근거 중심의 처방으로 구성된 한약 및 약침요법, 항암 및 면역 효능이 증명된 약제주로 개인 맞춤 처방하는 첩약, 인체 경혈 및 통증 부위를 자극하여 증상 개선과 완화를 도모하는 한학적 치유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방면역요법이 보다 직접적인 암세포 사멸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면 한방면역요법은 상대적으로 더 근본적인 면역력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잔존암 사멸과 재발 방지, 그리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 좋냐고요? 두 가지를 놓고 취사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할 수 있다면
이 진한하고 악랄한 암과의 싸움에서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 CS 역시 한양방 통합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에 좀 더 귀 기울이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